659년 4월, 당시 신라의 임금이었던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백제가 자주 변경 지역을 침범하자 동맹을 맺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당나라는 660년 3월 소정방에게 군사 13만 명을 주어 백제를 멸망시킬 군대를 출정시켰는데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신라의 무열왕 역시 군사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였죠. 이후 당나라의 대군이 덕물도에 도착하자 무열왕은 6월 21일 태자 김범민을 보내 소정방과 회합하게 하였는데요. 이때 소정방을 만난 김범민은 각자 백제를 침공하되 7월 10일까지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에서 합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백제를 멸망시킬 준비를 모두 마친 무열왕은 신라의 국력을 총동원하여 태자 김범민과 대장군 김유신 등에게 정예병 5만 명을 거느리고 드디어 백제를 향해 진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나당 연합군이 침공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백제 조정에서는 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신하들 사이에서는 당나라군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측과 신라군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측으로 의견이 나뉘면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백제 의자왕은 마침 귀양을 가 있던 좌평 흥수에게 사람을 보내 그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했는데요. 이에 흥수는 당군과 신라군이 백강과 탄현을 넘지 못하도록 한 후 성문을 닫고 지키며 지구전을 벌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조정의 대신들은 흥수가 오랜 귀양살이로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의 조언과는 정반대로 행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의자왕 역시 조정 대신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여 결국 나당 연합군이 백강과 탄현을 모두 지난 후에야 뒤늦게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후 의자왕은 신라군을 막기 위해 좌평 충상, 달솔 상영, 달솔 계백에게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도록 명령했는데요. 이에 계백은 결사대 5,000명을 뽑은 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처자식을 모두 죽였습니다. 한 나라의 사람으로 당과 신라의 많은 병사를 당해내자니 나라의 존망을 알기 어렵다. 내 처자식이 붙잡혀 노비가 될까 두렵구나.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흔쾌히 죽는 것이 나으리라. 그리고 굳은 결의로 출정한 그와 백제의 결사대는 이후 신라군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황산의 들에 도착하여 험한 곳에 3개의 진을 치고 신라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의 5만 대군이 황산의 들에 도착하면서 드디어 양측 간의 대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계획은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말하며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옛날 월왕 9천은 5천의 군사로 오이 70만 대군을 격파하였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각자 분발해서 승리를 쟁취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라. 이후 신라의 김유신이 병사들을 3길로 나누어 백제군의 진영을 공격하면서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수적으로 열세였던 백제군은 신라군을 상대로 4번이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신라의 군사들은 사기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신라군 지휘관들은 군사들의 떨어진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궁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장수 김흠순이 자신의 아들 반구를 불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하에게는 충성만 한 것이 없고 자식에게는 효도만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위급할 때에 목숨을 바친다면 충과 효 2가지를 다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굴은 삼가 분부를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곧장 백제군 진영에 홀로 돌격하여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또한 연이어 신라의 좌장군 김품일이 아들 관창을 불러 네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뜻과 기계가 있다. 오늘이야말로 공명을 세워 부귀를 얻을 때이니 어찌 용기가 없을소냐. 라고 한 뒤 말 앞에 관창을 세우고 여러 장수들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나이가 겨우 16이지만 의지와 기계가 참은 용감하니 오늘의 싸움에서 3군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관창은 즉시 갑옷을 입은 뒤 말을 타고서 창 한 자루를 쥐고 곧장 백제군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안 가 백제군에게 사로잡혀 산채로 계백에게 끌려갔는데요. 이때 계백은 관창을 투구를 벗겨보고는 나이가 어린데도 용감한 것을 아끼며 차마 죽이지 못하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신라에게 대적할 수 없겠구나. 소년까지 이와 같거늘 하물며 장정들이야 어떠하겠는가. 이후 계백은 관창을 풀어주어 신라군 진영을 돌려보냈는데요. 하지만 관창은 돌아오자마자 우물물을 떠서 마신 다음 또다시 백제군 진영으로 돌격하여 맹렬히 싸웠습니다. 그러자 계백은 다시 관창을 사로잡은 후 이번에는 결국 그의 머리를 베어 말 안장에 매달아 신라군 진영으로 보냈죠. 이에 관창의 아버지 김품일은 아들의 머리를 잡고 흐르는 피에 옷소매를 적시며 내 아이의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구나. 임금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으니 다행스런 일이로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신라의 군사들은 갑자기 분노가 북받쳐올라 모두 죽을 각오로 싸울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라군은 곧바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이에 백제군은 수적으로도 열세인데다가 반굴과 관창의 희생으로 사기가 급격히 오른 신라군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고 결국 패배하여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계백은 전투 중에 사망하였으며 다른 백제군 지휘관인 좌평, 충상, 상영 등 20여 명은 신라군에게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이후 백제는 얼마 안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되고 연이어 의자왕이 생포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